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호재 소식이 많습니다. 삼성자 주총이 열렸었는데, 신사업을 로봇 선언.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공식적인 삼성의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굉장히 좀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홍콩 증시가 이제 어제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오늘 이제 현재 시간 한 5시인데요. 11% 급등 중이고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조금 이제 납득이 되시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조금 유가도 이제 폭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어떤 기조의 흐름이 좀 전환되고 이제 만들어지구나 이런 거 좀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조금 긍정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1.4% 상승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734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 128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센 시장이었고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9조 원 수준. 그리고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바이오주들의 어떤 강세 기조가 오늘 좀 나왔고 거래대금은 평타 7.6조 891포인트 상승 종목 수 1200 종목으로 거의 대부분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1300억 순매도인데요. 최근에 이제 6000억대 순매도보다 많이 감소했던 수급이었고 기관이 3600억을 매수하면서 최근에 어떤 신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에 의거한 수혜주들이 오늘 건설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가 외국인 기관이 1400억대 각각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완전 코스닥 뭐 잔칫날이었죠 사실. 오늘 시세만 보면 그래서 좋은 어떤 시세가 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400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유가가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유가가 어제 보시면 WTI 기준으로 6% 넘게 100달러 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21선을 깨트렸다는 건 일단 추세가 꺾였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됐고 어제 나스닥이 2.9% 상승하는 흐름들, 다우도 1.8% 상승, S&P 500 지수 2% 상승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니케이 증시가 오늘 1.6% 상승으로 약간 전환점을 도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홍콩 항생이 이거 방금 전에 11% 상승인데 12.3% 상승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증시도 오늘 강보합 그리고 상해 증시 3.4% 상승. 급반등이죠.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급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만 해도 상해 증시 홍콩 증시도 좀 밋밋했는데 이렇게 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 기조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WTI가 이제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리스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감소했다. FMC가 이제 오늘 밤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0.25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인식이 붙으면서 시세가 좀 약해진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차트, 코스피 지수 차트 보면 밑꼬리 그리면서 위로 쭉 올라왔죠. 그래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전개됐고 외국인 수급이 이제 누그러져야 된다 했는데 오늘 좀 누그러졌잖아요.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2.3%로 딱 올라섰어요. 21선 위로 올라서면서 좋은 모습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아시아권 증시가 조금 급반등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좀 보죠. 그 전에 이제 오늘 등락률 산위 보면 오랜만에 상한가 종목이 여러 종목 나왔어요. 보시면 일성건설, 범양건영 해서 정말 중소형 건설사 있죠.
시총이 한 2천억 미만의 이런 건설사들이 상한가 내지는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건설업종의 최근의 강세를 계속 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고, 랩지맥스 오늘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형태가 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지온도 오늘 14% 튀었죠. 제가 최근에 회사 측 이제 발표 내용이 사실 연기되는 어떤 부분이지, 그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까지는 아니다 얘기를 들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한 20%까지 급등했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양호했어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수급이 이제 좀 용기를 가지는 수급들, 그런 느낌들이 서서히 이제 피어오르는. 그래서 돈이 딱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으면 딱 움츠러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안정되는 느낌들이 해외에서 좀 보여지고 하면 이제 확 이제 계속 매집하던 것들을 올려 세우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제 정확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건설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그런 형태가 전개되고 있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거 3, 4% 이제 급반등하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가 많이 급락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 ST팜, 알테오젠, 시젠, 전체적으로 좀 강세인 흐름들. 반도체 쪽도 좋았어요 오늘. 뭐 동진 세미케메라든지 LX 세미콘도 3%대. 그리고 리노공업이 7.3%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업종별로 다 좋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뭐 로봇주들 SPG 4% 상승, 에브리봇이 2.5%인데 시간으로 급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 삼성하고 연관이 좀 큰 이제 로봇주죠. 그래서 로보티즈도 2% 상승, 로보스타는 보합 정도, 레인보우도 보합 정도 이제 마감을 하는 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좋은 모습들, 로봇주들 아진엑스텍 3.8%, RS 오토메이션 4%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좋은 모습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신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 기대감이 부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업종, 뭐 AI 관련된 업종, 바이브 컴퍼니 2% 상승 그대로, 마인즈랩도 어제 상승이 이어서 1.5% 상승하는 흐름들, 트윈,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그런 어떤 정책 수혜 기대감이 부는 어떤 종목들이, 테마 섹터들이 최근에 시장을 좀 압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이제 지수는 어떻게 이끌 수는 없어요. 이제 수십조, 수조원 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 10년 전하고 비슷한 어떤 궤적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좋았습니다. 오늘 뭐 계룡건설 3.6% 상승, 이제 중형 건설사들도 좋았어요. 동부건설 3.9% 상승, 금호건설 3% 상승, 코오롱 글로벌 6.5% 상승, 동원개발 3% 상승. 그래서 건자재 기업들도 최근에 좋죠. LX 하우시스가 2.6% 상승에, 한샘 계속 상승이에요. 1% 상승, KCC, 또 KCC 글라스 이런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벽산이 5.9% 상승으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었네요. 대림비엔코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오늘 DL건설이 좀 강했네요. 4%대.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DL건설이 오늘 강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1% 내외의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기조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그 중국이 러시아 무기 지원했다는 의혹을 샀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최근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화장품 주식이 사실 아모르퍼시픽 LG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되밀리네요. 이 중국 관련된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너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리오픈 쪽에서도 파라다이스 같은 또 이제 중국 VIP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부담이죠.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도 조금 부담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보죠. 예, 오늘 LG노텍이 6.3% 상승. 예, 그래서 사실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이 나올 것이다. 애플 효과,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AR 글라스도 이제 올해부터 각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양산하게 될 것 같고,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든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LG 이노텍의 이제 전장 사업도 이제 커져가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 이제 뭐 전자기기,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에 또 같이 편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항공주가 좋았죠? 대한항공, 또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기업들 있고, 삼성바이오,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가 또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 골고루 이제 상승 종목들이 있네요. 예, PNT,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종목들도 휴마시스 11% 상승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식을 냈죠. 펄어비스, 리노공업, 제넥신도 이제 백신 임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모멘텀적으로도 저점을 다지는, 왜냐면 그거 만들어봤자 뭐 팔리기도 어렵고 돈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게 호재죠, 되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오히려 들어오네요. 악재라고 인식되던 그게 오히려 이제 전환점이 되는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덴트, 뭐 사실 그 가상화폐 쪽에 대한 정책 공약도 좋죠. 매주 이제 급반등한 모습들, 어제 좀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도 양호해지고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사실 지금 시장 하에서 조금 이제 주식의 비중들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시장에 대한 순응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어떤 흐름들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정리 종목은 이 정도 마감하고 이슈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주주총회 소식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로봇 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운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암시적인 어떤 발언까지 하면서 작년 말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양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화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진 않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가능성 높지만 이게 뭐 삼성전자에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했는데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조정, 올해 들어서 이제 지수 조정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봇들이 안 빠지면서 저가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굉장히 뭐랄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양산하고 고객 접점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꼽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이 여기에 상당한 집중을 한다.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다.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주가에 대한 시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한번 내용 보죠. 주주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수원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한종희 부회장이 올해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예상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성장 동력으로는 로봇 사업을 꼽았다. 야, 이거 정말 감격스럽네요. 로봇을 굉장히 제가 많이 스터디를 했지 않습니까? 토요 강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예상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부회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안정, 팬데믹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 고객, 라이프 스타일이 구상하는 전환의 시대. 이 삼성전자도 이제 이거 완전히 시대가 바뀌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거를 이 주총에서 이제 선포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올해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뭡니까? 로봇 사업. 삼성전자는 로봇을 고객 접점에, 이게 산업 로봇이 아니라 이제 고객에 대한 양산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객 접점에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꼽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서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봇 외에도 새로운 기회 영역과 신규 성장 분야를 지속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하면서 이 로봇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조만간 제품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회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을 축적해 미래 세대가 라이프 컴퍼니언 로봇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로봇 외에도 새로운 기회 영역과 신규 성장 분야를 지속 육성해 나갈 것이다 해서 로봇과 이제 메타버스 영역을 상당히 키우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이 키운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이제 첫 번째 양산 제품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행 보조 로봇이라고 하는 잼스 힙, 우리 이제 엉덩이 다리에 이제 껴가지고 보조를 주행을 돕는 그런 역할의 어떤 로봇을 양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봇 I라고 우리가 이제 집이든 어디 어떤 공간에서 조금 이제 활동 보조로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좀 도와줄 수 있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갖다 준다든지 뭐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가전제품을 이제 만들잖아요. LG도 그렇고 이제 삼성도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솔루션을 갖고 이렇게 로봇을 활용해서 그 윤택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로봇들을 만드는데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격도 적당하다면 사실 집에 하나 놓고 이렇게 막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로봇이 필요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중적인 가격과 대중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이 보편적으로 우리 가전제품 중에 하나로 어떤 활용되어지는 어떤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로봇을 상당히 키운다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전략에도, 투자 전략에도 중요하게, 나중에 이제 뭐 집에 로봇 한 대씩 있는 시대가 되면 사실 이미 그 관련 주식들은 10배, 20배, 30배씩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토요 강좌 그 앙드레 코스털란이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토요 강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 투자 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다. 미래 시대의 어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시대가 될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주식들이,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시장에서 각광받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가치가 올라갈지를 조금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삼성 이번에 발표한 부분은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 쪽으로 하겠죠. 메타버스 기기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AR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글래스, AR 글래스를 내놓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올해 또 화두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준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이제 건설 업종이죠. 특히나 이제 중소 건설업 이제 종목들, 조금 이제 대형 건설, 약간 중형 건설 쪽보다 좀 시세가 안 나왔던 쪽 있잖아요. 그런 건설주들이 오늘 상한가 내지는 20%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냈습니다. 어쨌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 윤석열 당선에 따라서 결국은 이 건설주가 날개를 달게 됐다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는 뭐 우리가 현대라든지 GS라든지 대우라든지 대림 같은 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형 건설사는 뭐 금호라든지 또 어디 있죠? 동부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력이 좀 약한 쪽 있잖아요.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중소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구나. 시장이 안 좋고 전체 지수가 안 좋고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수급이 딱 얼어붙어가지고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제 좀 나가도 될 정도네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돈들이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소형 건설사 이런 식으로 떠떠떡 돌리면서 순환 매성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거든요. 그게 결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뭐 대외적인 변수가 좀 안 좋고 해도 저점대를 좀 다지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돈은 가장 빠르거든요. 돈이 이렇게 뭐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건설 업종이 이제 윤석열 당선의 가장 최수혜주로 지금 원전과 함께 각광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선에서는 고점을 형성할 걸로 보여. 이제 건설주들이 지금 모멘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어떤 지점이 오면 제가 볼 때는 건설업종, 이 성장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돌았다는 측면으로 시클리컬로 봐야지 사실상 장기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작정 홀딩한다고 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나와야 된다. 그 점은 좀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큰 이유, 건설 수급은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이죠.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모멘텀은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이 야당의 공약이 조금 더 이제 강했기 때문에 사실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건설주의 어떤 상승 폭을 더 높이는 데는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수요를 억제해서 규제를 남발하고 공급을 등한시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이 공급에서는 또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주택 공급의 한 60~70%가 제가 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여튼 절반 이상이에요. 그 정도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었는데 그걸 틀어쥐니 서울 쪽에 대한 어떤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공급 정책에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사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화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 정책이 될 걸로 보여지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중과 이렇게 세제를 매기다 보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을 하면서 좀 부담을 덜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어떤 물량들도 나와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제 완화 부분이 상당히 또 부동산 그 건설주에 대해선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 약속한 공급 물량만 해도 향후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뿐이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까지 어쨌든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정말 약속한 대로 정도 비슷하게 그래도 계획대로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이게 250만 호를 만들 걸로 확정해서 볼 수는 없는 거고 기대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건설사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이 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건설주 탑픽은 GS건설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비중이 높은 측면에 가장 높은 측면의 기업이 GS건설이다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수혜주.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또 재건축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부분도 탑픽권에 들어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현대건설은 이제 원정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정권에 완전히 그냥
쌍호재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시세도 지금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뭐 매도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져가는데 장기 투자의 어떤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자동차 반도체 기업 중에서 탑픽으로 항상 꼽고 있었던 해성 DS도 중장기평을 살짝 좀 깨면서 오랜만에 이제 약간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뭐 떨어진 이유가 이제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요 이제 공급처인 현대기아차의 어떤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 쪽에서 공장 뭐 재개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텔레칩스, 해성DS, 십센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매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해성DS가 탑픽이죠. 탑픽인데 이렇게 작년도 6,500억의 매출에 영업이 860억, 엄청난 실적을 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꾸준한 어떤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어떤 전체 매크로 단의 어떤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되려 이제 조정세를 보인다면 사실 좋은 어떤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연평균 매년 9% 이상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주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떤 매크로 단의 어떤 이슈는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 내에서 오랜만에 상한가 나왔어요. 랩지노믹스 진단키트주 중에서 가장 중장기적인 성장성 높다는 얘기를 좀 드려왔던 신약 개발까지 하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200% 무상증자 결정했어요. 한 주 들고 있으면 두 주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배정일이 4월 1일이니까 그 이거래일 전까지 갖고 있으면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요 소식이 나오고 바로 이제 거래 정지됐고, 거래 재개되고, 바로 한 20% 이상 급등하면서 바로 상한가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요. 사실 이제 랩지노엑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주한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많이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사주 12만 주를 소각했어요.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재고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해 볼 수도 있는, 왜냐면 주주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예우, 그리고 또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 지금 캐시카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진단키트 뭐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도 뭐 가장 최고의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상 이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약이라는 또 높은 밸류를 좀 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로 나간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치 증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제가 트래킹하면서 이제 커버를 하고 또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총 이제 30일 날 열리는데 300원 배당을 표기를 했어요. 지금 한 3만 원 좀 넘는 수준이니까 지금 가격으로도 뭐 엄청난 배당 수익률, 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가를 볼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그 12월 28일 기준으로 17,5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0원이면 거의 시가로 뭐 2% 가까이? 한 1.78% 이래 되겠네요. 그 정도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배당을 준 거죠. 현금 배당이잖아요. 뭐 주식 배당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저는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고, 보십시오. 오늘 상한가. 참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러시아 디폴트 관련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오늘자로 이제 일단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위기가 지금 막 점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1% 현재 지금 4시 반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좋았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한 2% 가까이 상승했고 사실 조금 반응이 이런 디폴트에 대한 위기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인 것 같고 계속 얘기가 이제 보름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디폴트 되면 도리어 이제 시장에서 충격받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는 오늘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조금 더 시장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건 대형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뭐 한 달 전에는 정말 엄청난 위기로 이렇게 인식되다가 점점 더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98년 모라토리엄 사태 재현 가능성이 좀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불안 심리로 인한 파급 효과는 좀 유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올 1월 기준 6,300억 달러로 세계 4위 규모인데 어쨌든 유동외채가 782억 불 외환 보유고보다 이제 작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이제 충분하긴 한데 서방 국가들이 금융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자금을 못 사나요. 지금 뭐 외국 그 은행에 묶여 있는 그런 달러를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가용 규모가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환을 할지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 러시아 자산에 대한 러시아 국채 등의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들의 투자 포지션이 지금 크지 않다고 해요. 2014년 이제 크림반도 사태 계기로 주요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익스포저 투자액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를 좀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일단은 이번 밤에 사실 FMC까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곡이 될 가능성에 조금 더 저는 무게추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마감 영상에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디폴트 위기가 시장에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급락했던 홍콩 이제 상해 증시가 오늘 이제 급등했는데요. 뭐 이제 상해 증시 한 3%, 홍콩 증시가 한 11%입니다. 지수가 와 11%인데 오늘 급등 배경에 대해서 미래에셋 이제 상해 사무소에서 코멘트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후장 시작과 함께 중국 본토 및 홍콩 시장 모두 급등 중이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무원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회의를 가졌다.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칼을 들이는 거죠. 자본시장 너무 이제 저렇게 과도하게 빠질 때, 결국 이제 가장 그 방패가 뭐겠습니까? 최종 방패가 이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회의 주요 요약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급반등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분기 경제를 확실하게 진작하고 통화정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신규 대출은 적정한 성장을 유지한다. 두 번째, 부동산 기업에 관해서는 제때 강력하고 효과적인 위험방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패키지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하죠? 해외 상장 기업. 요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미중 양국의 규제기관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계속
해외로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불식시키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홍콩 금융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본토와 홍콩 두 곳의 감독기구는 의사소통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해서 함의점, 시장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중국 금융기관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인 것 같다고 이렇게 미래에셋에서 이제 의견을 표하고 있고, 거시경제 부문에서 통화정책 완화하겠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기업 쉽게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해외 상장 기업 관련해서는 걱정 말고 상장해라. 회계 이슈 정부가 풀어주겠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시장 달래기용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만약에 중국이 개입하면 그거는 저도 세계 경제 대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설마 중국이 그런 무리수를 둘까요? 약간 좀 이 공산국가는 조금 예측이 좀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 도깨비 같이.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국가는 사실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액션까지 취하기는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경제까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중국 중화권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가도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슈까지 마감했는데요. 참 그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오른 거를 논리적으로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오늘 내린 거를 또 전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카오스적이면서도 들쑥날쑥한 도깨비 장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제 바닥권이 형성된다는 거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좀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고, 뭐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이렇게 상승할 정도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2021년 초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막 폭등할 때 있잖아요. 막 장중에도.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어떤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이런 구간이 결국은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일 것이다.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점진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적으로도 뭔가 좀 이제 악재가 소멸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개선되는 어떤 흐름들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셀트론도 이제 어떤 악재 소멸되고 HLB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조금 긍정적인 흐름 전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 FMC 회의가 그 전환점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딱 이제 완벽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또 새벽에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화창한 또 봄날입니다. 날씨도 포근해지고, 다들 증시에서의 어떤 봄도 같이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